희귀병으로 몸을 가누기 힘들어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란 별명을 가진 대학생이 9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들 곁에 늘 함께하며 손발이 돼준 어머니도 함께 눈물의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후 7개월부터 온몸의 근육이 마비되는 희귀질환을 알아온 신영진 씨. 신 씨는 말하기도 힘든 몸을 이끌고 지난 2002년 연세대에 합격해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란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오늘 열린 연세대 학위 수여식. 입학한 지 9년 만에 신 씨는 꿈에 그리던 학사모를 썼습니다. 자랑스러운 연세공학이로서 타의 호흡을 위해 한 학기 고작 두세 과목 수강해 폐렴으로 인한 26개월간의 휴학. 학교 생활은 고행의 연속이었습니다. 호흡기를 하루도 하지 않으면은 그 생명 유지를 하지 못해요. 얼마나 힘든 과정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지. 등하교의 강의 필기까지 대신해준 어머니 이원옥 씨의 눈물겨운 뒷바라지가 없었다면 오늘 같은 졸업식은 불가능했습니다. 강의실 앞에 서 있을 때 심정은 참담했죠. 수업을 너무 하고 싶은데 자꾸 나와야 되고. 하루도 빠짐없었던 헌신에 감동한 대학 측은 신 씨의 어머니에게도 명예 졸업장을 선물했습니다. 우리 대학교에 적을 한 번도 갖지 않은 사람에게 명예 졸업장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9년간 정든 교정, 좀채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후배를 돕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는 신 씨의 야심찬 꿈을 향해 동문이 된 어머니와 아들은 함께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우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신영진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 영상에서 보신 잘생긴 청년이 바로 저입니다. 영상보다 실물로 보니까 훨씬 낫죠? 오늘 이렇게 테드x 언저로에서 여러분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지금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영상으로 나왔으니 지금부터는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을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모습을 보시고 매우 특이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휠체어에 누워있는 데다 노트북과 여러 장비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나왔으니까요. 거기다가 컴퓨터 음성으로 이야기하니 마치 로봇캅 같기도 할 거고요. 하지만 저도 사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흔한 평범한 대학원생일 뿐입니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과제와 시험에 치이고 밤새서 논문을 읽고 가끔 가족이나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이지요. 네. 물론 제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겉모습이 좀 독특하고 더 복잡하게 인생을 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털끝만큼의 차이일 뿐입니다. 절 못 믿으시겠다고요? 제 모습이 너무 잘생기고 특이해 보여서 뭔가 다를 것 같다고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는지 저의 하루 일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지루하실지도 모르지만 하품을 참으시고 끝까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9시. 보통 제가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대학원 수업이 없는 날에는 좀 더 늦잠을 자기도 하지요. 전날 밤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간이 좀 늦습니다. 절대로 늦게까지 영화나 만화를 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하하. 아이고, 컴퓨터 음성으로 웃음소리를 내봤더니 좀 섬뜩하네요. 제 목소리가 작아서 어쩔 수 없이 컴퓨터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밤새 하고 있던 호흡기에 마스크를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루에 얼마나 자주 숨을 쉬는지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사람은 단 한순간도 숨을 쉬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의식하면서 숨을 쉬거나 애써 노력하면서 숨을 쉬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앞의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척추성근 위축증, 일명 SMA라는 근육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 저는 온몸의 근육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아 힘을 쓸 수 없으며 호흡 근육이 약해져서 항상 호흡의 위협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지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치료법이 없답니다. 약 6,000명의 1명꼴로 SMA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바로 제가 거기에 당첨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운이 엄청 좋은 사람인가 봐요. 저에게는 호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노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는 호흡 근육이 쉴 수 있도록 반드시 호흡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요. 밤새도록 실리콘으로 된 마스크를 쓰느라 코와 얼굴에 빨갛게 자국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제 얼굴은 정말 엉망진창이지요. 마스크를 벗고 난 후에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세수 및 신변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기 위해 아침 식사를 하지요. 다만 여기서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게 밥을 먹습니다. 사실 예전에 저는 굉장한 미식가였습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먹는 것을 엄청 좋아했지요. 어릴 때 꿈 중에 하나가 요리사일 정도였으니까요. 지금도 TV에서 하는 요리 프로그램이나 맛집 소개는 꼭 챙겨봅니다. 된장찌개, 피자, 고기 등 좋아하는 음식도 셀 수 없이 많았지요. 가족과 함께 단골로 가는 고깃집도 있었고요. 물론 장애가 있어서 먹을 때 좀 불편하긴 했지만 작게만 썰어주면 거의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의 병원 생활 후에 너무 오랫동안 기관지 절개를 하고 있었던 탓인지 음식을 입으로 먹고 삼키는 능력이 약해져서 지금 6년째 입으로 식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사는 보시는 것처럼 위에 직접 위루관이라는 튜브를 연결하고 그 위루관을 통해 영양축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한 지도 식사 후 기분 좋은 포만감을 느끼지 못한 지도 꽤 오래되었지요. 그나마 위루관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바쁘고 급할 때는 죽을 막 밀어 넣어서 식사를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는 좋지만 맛이 고약한 약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맛을 모르니까요. 이렇게 위루관으로 식사를 마치고 옷을 챙겨 입은 후에 오후에는 대학원 수업을 들으러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갈 때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활동보조인과 어머니, 저 이렇게 셋이 출동합니다. 외출할 때는 자가용을 타고 가는데 예전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9인승 승합차를 타고 다니다가 최근에는 휠체어를 탄 채로 차량 조수석에 바로 탈 수 있도록 개조한 특수개조차를 타고 다닙니다. 지난 22년간 등하교할 때마다 자동차 운전은 언제나 베테랑 운전수인 어머니께서 해오셨습니다. 항상 수업에 지각할까봐 어머니께서는 마치 총알택시처럼 운전을 하시지요. 그런 만큼 평소 운전 실력이 장난이 아니세요.
그래서 가끔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제가 학교를 끝마치면 어머니께서 마을 버스 운전기사를 해도 되겠다고 이야기하곤 한답니다. 이렇게 학교에 도착하면 지각하기 전에 서둘러 강의실에 들어갑니다.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는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대필 도우미가 제 옆에 앉아서 노트 필기를 해주고 숨이 답답한 위급 상황에는 어머니를 호출해줍니다. 어머니께서는 혹시 아들이 숨이라도 막힐까봐 항상 강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때는 수업 도중에 숨이 막혀서 119 구급차까지 오는 일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머니께서 늘 하시는 기도 내용 중 하나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괜찮으니 아들이 숨이라도 편하게 쉬게 해주세요. 입니다. 그만큼 제가 호흡곤란으로 인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지요. 다행히 요즘은 호흡재활치료라는 새로운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예전보다는 호흡 상태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가래도 많이 줄고 장시간 외출도 가능해졌고요. 물론 여전히 감기와 폐렴은 매우 조심해야 하지만요. 모든 수업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그때부터 잠들 때까지 컴퓨터를 합니다. 손도 못 움직이는 제가 어떻게 컴퓨터를 할까요? 바로 안고 마우스라는 특수 입력 장치를 사용한 덕분입니다. 안고 마우스와 화상 키보드를 이용해서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던 제가 컴퓨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안고 마우스가 제 눈동자의 움직임을 쫓아 커서를 이동시키고 눈의 깜박거림을 인식하여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화상 키보드를 이용해서 한 글자씩 타이핑을 할 수 있지요. 물론 안고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이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금방 눈이 피로해지고 잠시만 딴 생각을 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곳을 클릭하게 될 때도 있거든요. 예전에 한 번은 눈에 뭐가 들어가서 눈을 마구 깜빡이다가 구석에 있는 성인 사이트 광고를 클릭하는 바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본 것이 아니고 당황해서 서둘러 꺼버린 적도 있었지요. 하하하. 아이고, 또 어색한 웃음소리가 나오네요. 아무튼 눈동자를 움직여 일일이 클릭해가며 컴퓨터를 하는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고 마우스로 컴퓨터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런 어려움을 잊게 만들 정도로 저에겐 큰 기쁨이었습니다. 점점 안고 마우스 사용에 익숙해지면서 클릭의 정확성이 올라가고 속도도 빨라져서 이제는 친구들과 메신저로 채팅도 가능해졌습니다. 마치 저에게 두 팔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보통 이런 식으로 새벽 2, 3시까지 컴퓨터를 이용해 공부를 합니다. 과제나 시험이 있는 날에는 밤을 새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어머니께서 자세를 변경해 주시거나 밥을 주십니다. 모든 공부가 끝난 뒤에는 마지막으로 호흡기 마스크를 다시 쓰고 잠을 청하면 드디어 길고도 짧은 하루가 끝이 납니다. 이런 식의 하루하루를 저는 매일 지내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상들이 모인 결과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정규교육 과정으로 다닐 수 있었고 9년 만에 대학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모교대학원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저의 하루 평범해 보이시나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생활과 좀 달라 보이실 겁니다. 호흡하고 식사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밖으로 외출하는 것과 같은 이런 일상적인 활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라서 소중하다고 생각해 보신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이런 일상적인 생활들이 매우 특별한 일들이고 힘들게 노력해야 겨우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혼자서는 이런 일상생활을 아예 할 수 없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바로 그런 경우이지요. 앞에 말한 것과 더불어 거의 모든 일을 저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숨조차도 제대로 쉬기도 힘들지요. 그러나 저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가족, 친구들, 그리고 주위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저는 지금과 같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만 해도 오늘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이렇게 TED에 나와서 여러분 앞에서 강연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었지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와 같은 중증장애인들은 하루하루를 매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이 전쟁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숨 쉬고, 먹고, 일하고, 움직이는 모든 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는 그런 일상을 위해 젖먹던 힘까지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런 일상에 눈물 나오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원진님 혹시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